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오늘은 김정일의 국비 문서를 통해서 북한 핵미사일의 개발과 전력화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이 60년대 핵무기 개발이 성공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르바초프에서 변화가 완전히 일어났죠. 다시 말해서 구소련이 몰락했습니다. 지금 상임 이사국 중에서 소위 북한의 후견국이라고 하는, 북한으로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형님 같은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중국은 64년 핵개발 딱 완성된 다음에 70년대 개혁개방에서 이제 G2의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독재에 다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북한이 보고 뭘 배웠을까요? 종주국, 다시 말해 후견국들이 둘 다 망하면서 엄청난 위협을 느꼈습니다. 체제. 북한은 당시 공산주의는 자기네 혼자 지킨다고 막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엄청난 위협을 느낀 거죠. 결국은 전망의 위기를 처했다는 걸 알고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 개발하는데 모두 집중하기 시작해서 90년대 중엽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북한은 완전히 모든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해서 자기네 어떤 국산화를 통해서 국가 전략의 핵심 사안으로 모든 걸 집중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입수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북한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때 북한은 제1차 핵위기가 와가지고 북핵 문제 가지고 논하는 미국과의 거위급 회담에서 늘 이런 것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핵선제 타격, 다시 말해서 그것을 불사용하고 팀 스피릿 훈련을 중지하고, 그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을 중지하고, 한국 내 미군 핵 관련 기지를 공개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하되 마지막에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까지도 인정해달라는 6개 조항을 항상 요구했습니다. 뭐 가당치도 않은 요구지만 북한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현실적으로 뭐죠? 지금은 김정은 시대에서 뭐예요?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에서 필요한 기회가 오면 핵무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씀드리냐면, 현실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을 인질로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이 세운 일정의 나름대로의 객관적 준비를 갖췄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관계 또는 김대중, 노무현 방북하면서 심지어 문재인까지 방북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히려 강화되면서 이제는 핵을 실질적으로 핵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그만큼 전력화 수준이 올라갔다. 2003년 국방공업 우선 발전 원칙을 내세우면서 이미 핵심 뭐예요? 핵미사일 개발에 핵심 모든 걸 투자하겠다 그런 거고, 그 밑바탕에 관련되는 이 비밀치를 보면 나오는데 2005년 10월 12일 이 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는 현대화된 전투 무기들을 갖추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모두 앞으로 전진하는데 우리만 뒤떨어져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 군대도 지금 최첨단 전술작전 장비들이 널리 보급되어 수준이 아주 높은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약간의 긴장을 늦춰도 안 되겠습니다. 몇 년 안에 따라잡아야 하겠습니다. 뭘 말해주는 거죠? 이미 북한은 육자회담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는 북한이 사실 제일 어려운, 가장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데 그것을 서두에 내놓고 뒤에서는 뭘 했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남조선 군대도 이미 최첨단 전술작전 장비들 널리 보급돼서 수준이 높아졌고, 동시에 뭐예요? 중국도 이제는 현대화된 무기를 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에서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자기네들이 특히 몇 년 안에 좀 떨어진 기술을 따라잡아야 된다. 북한은 이미 60년대 초기에 구소련으로부터 들어온 이제 한
100km, 200km도 안 되는 정도의 미사일들이 들어왔는데 200km 넘는 그 스쿼드 미사일 같은 것들은 스스로 이집트를 통해서 들어온 몇 개의 제품, 그러니까 견본을 통해서 역설계해 가지고 사실은 미사일 스스로 발전시킨 겁니다. 미사일 발전시킬 때부터 이미 핵을 개발해서 핵무기 탑재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주변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인 겁니다.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북한이 이미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전방위적인 작전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첨가된 게 뭐냐면 약간의 긴장도 늦추지 말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떨어졌는데 이것을 앞서기 위해서 모든 걸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새로운 그 첩보 자료에는 김 국비 지시에는 기술이 뒤떨어진 전술작전 장비들의 수준을 따라 앞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92호 공장에서 만든 미사일이 더 좋습니다. 앞으로 지상대 지상 미사일과 지상대 해상 미사일을 중점으로 틀어지고 현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해군 무력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목적 잠수정들을 대대적으로 개발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경제위원회에서는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 설비들을 해당 공장들에 무조건 보장하고 국방위원회에서 내린 명령을 무조건 제때에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문제는 며칠 후에 다시 조직하는 이경제산하 책임 일꾼 회의에서 세부적으로 토론하고 대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가 하면 90여 공장에서 이미 핵미사일, 그것도 지상대 지상, 지상대 해상 미사일까지 이민들이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고 이 외에도 다른 공장도 더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92여 공장은 평양시 만경도역에 이제 소재하고 있는 평양 약전기계 공장인데요. 그 약전기계 공장에 김정일은 물론이고요. 김정은도 자주 갔습니다. 이제 이 관련된 사진을 내가 하나 공개하는데요. 이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그 CNC 같은, 다시 말해서 초정밀 가공을 통해서 미사일까지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뒤에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미 그때 잠수함을 통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SL 비행까지 만들 수 있는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이렇게 실제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북한이 핵폐기를 하려고 생각했다는 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결국 한 가지 이 지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핵미사일 발전 여러 가지 하는 과정 자체가 뭘로 된다는 거예요?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방위원회 그때 당시는 뭐예요? 북한의 명실상부한 행정기구입니다. 근데 국방위원회 핵심이 뭐예요?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핵심 행정기관의 시스템까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사일의 성능을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면 아직도 부족합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남조선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 있는 미 군사기지들과 미 태평양 함대를 일격에 소멸할 수 있도록 원만히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여 강력하고 새로운 탄두들을 더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 3월 28일 지시예요. 국가안전보위부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말하면 국정원 같은 건데 그 안에 국방 관련된 국방연구소 같은 걸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이 보위부에다가 이 지시를 내렸던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는가 하면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걸 기밀을 차단하고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전술핵무기 떠나서 전략무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미사일을 쏠 때 그 도움에 실제 도움 준 나라는 구소련뿐만 아니라 중국도 있고요. 심지어 일본의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담당한 기관에 이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하는 것이 김씨 가문의 1인 독재 체제 안정화도 있겠지만 북한에서 방어적 차원에서만 있다면 태평양 상에 있는 미 함대까지 공격할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일본에 있는 미 군사기지까지 동시에 타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남조선은 문제도 되지 않는데요. 방어적 차원인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북한이 방어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력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북한은 핵미사일 가지고 대남 대미 군사 전략을 세 가지로 크게 요약되는데요. 첫째로는 뭐 어느 나라든 핵미사일이나 전략무기를 가지고 대량 파괴 보복 전략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속전속결 전략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국지전 전략입니다. 이거는 북한이 후방 중심 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대량 파괴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 가장 중요하게는 울산 원자력발전소 지역이나 이런 데를 몇 개 타격해서 또는 공략해서 대한민국 이제 안보기관 관련된 부서들과 국방 관련된 기관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건 뭘 전제가 뭐냐면 남조선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랬죠. 어떤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나요? 핵은 개발할 힘도 없고, 뭐,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 했죠. 또, 최근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을 향한 것이 아니고, 뭐, 방어용 차원에서 미국이나 또는 어떤 동맹국들을 향해서 돼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건 이건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핵 폐기한다고 어마어마한 쇼를 했죠. 심지어 미국 대통령까지 만났어요. 그렇지만 이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 목표는 영원히 변하지도 않았고 이것을 그 누구인데도 국부라고 그랬어요. 팔겠어요? 또 무엇인가 바꾸겠어요? 어떠한 가문이든 어떠한 국가든 어떠한 공동체든 보석과 같은 자기네 어떠한 그런 것들을 어느 정체성과 관련된 것을 바꾼 역사가 없습니다. 그것이 망하지 않는 한.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북한 핵미사일 오늘의 전략적 목표와 핵미사일 모든 시스템을 CVID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 시간이 마련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뭐 더 잘 아시겠죠. 저는 다음번에 더 흥미있는 북핵 미사일에 실질적으로 도와준 구소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처음으로 공개하는 사실들입니다. 이것을 알려드릴 거고 그 밑바탕에 그 구소련의 도움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전략무기, 전술무기까지 발전될 수 있는 준비를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